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커져가는 공포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뉴욕 증시 지금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겁니다만 이 폭이 지금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글쎄요 우리에게 좀 많은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지금 심리적인 붕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뭐 그럴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저 뭐 어제부터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이 바닥 따지기가 여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좀 제가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장중에 어제 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뭐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말도 안 되는 루머설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대 매매 청산을 공포에 떨던 그 개미들의 반대 그 매매를 고려한 150억 정도의 반대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 이상 떨어지는 모습들, 다우산업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2% 이상 빠졌고요. 특히나 나스닥에서 뭐 제일 잘 나가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뭐 이런 기술주들이 좀 많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공포감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좀 투자에 임해야 될까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FOMC 의사로 공개된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가 더 불확실해진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이것을 악재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중국 증시가 간밤에 어제였죠. 어제 3% 내렸지만 그 전에 보면은 하루 낙폭이 더 과했던 날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에도 다우지수가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간밤에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를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그냥 심리의 붕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외신들이 많이 좀 열거를 해놓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이고요. 미국조차도 지금 9월 금리 인상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짙어지면서 그렇죠. 투자자들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피해 있자 이런 모습들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요, 중국 경제가 지금 경착력 우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좀 핑계거리기는 하거든요. 네. 뭐 어제 뭐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중국의 그 제조 관련된 지표들이 좋았던 적이 최근에 있나요? 그리고 예. 중국 같은 경우 지난해 특히나 100% 가까이 증시가 오르는 사이에 제조 관련된 지표들이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요즘 와서 제조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다고 하면서 증시의 폭락이 진짜 딱 부합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핑계들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의 가격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들.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루브라 같은 경우 지난 1년 새 뭐 30% 그리고 8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경기 하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S&P 500 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한 44%가 이익이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페드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가, 원자재 가격, 특히나 뭐 WTI라든가 그리고 구리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계속하면서요, 뭐 시장이 굉장히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공포감들이 더욱더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지 좀 줄어들 추세가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이런 불균형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게 흐름상으로는 뭐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년 동안 신흥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2,200조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다시 걷어들였던 돈이 1,100조가 넘는다.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금리 인상을 해서 모든 자산들을 긴축을 하고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다라는 증명,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그런 그 스탠스보다는 금리가 정상화가 돼가고 있구나. 당연히 기업들이 이렇게 가면은 금리를 좀 받아서 기업들한테 돈을 다시 걷어들여도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200조가 1100조로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6년 동안 풀린 게 1년 동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최근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아주 울고 웃고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철없는 아이 같은 얘기가 참 많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구리 가격이 떨어졌네, 유가가 떨어졌네, 뭐 코스닥이 뭐 붕괴를 했네. 그러면서 그냥 무장창창 그냥 뭐 시장에서 이렇게 뭐 질서도 없이 줄도 안 서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참 반대로는 이거 확실히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기회의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산가격 불균형이라는 게 심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리턴을 하면서 균형 가격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 균형 가격에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별적으로 좀 시장 접근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무릎 이하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너무 뭐 뇌동매매를 하신다거나 뭐 내 돈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없어질 것처럼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좀 충동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이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보다는 6개월, 12개월, 뭐 1년을 보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충격 아니야? 쇼크 아니야? 위기야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위기가 아닐 경우에는 PBR 1배 이하의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종목들은 매력적인 가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면서 좀 기회의 영역으로 한번 다들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보다는 이제 기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추세가 무너지거나 위기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포착해 주셨고요. 오히려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불균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지수 하락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지만요. 네. 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상당히 또 걱정이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신흥국 쪽에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환율 전쟁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슈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위기의 절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봐서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기회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신흥국을 놓고 보면 또 위기의 절정이다 이런 주제 조금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30%나 올라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 떨어져 있다. 국제적인 자산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지난 한 3일 동안 모든 것이 해소가 되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코스닥까지 주저앉는 모습들, 코스피 시장까지 주저앉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무슨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요.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통화가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아시아 시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 서 대리님께서는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 같은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신 쪽에서 정확히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자금 이탈의 그 경로를 좀 살펴주시죠. 뭐 제대로 뒤집어 씌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에서 촉발이 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많은 자산들의 가격들이 지금 도달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투자에 나서야 되는가 끝단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네.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거랑 저랑 싸우려면 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아시아 통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발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촉발된 아시아 통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평가 절하 폭입니다. 맨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이 거의 한 15% 정도 빠진 것이 말레이시아 링깃.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도 10%를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고 코리안 원하고 태국 바트 같은 경우도 8%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뭐 궁금해하는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내리다 보면 차이니스 네, 여기서 네 번째. 예,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밖에 안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차이니즈 위안화가 이런 아시아 통화들을 약세를 좀 촉발을 시키는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조정이 돼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선조정 부분들 통화가 10%가 절하가 된다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 한 3, 40%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감안을 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조정이 한 10% 이상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선조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접근해도 되는 레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외화부채 같은 경우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조달 비용이 좀 네.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1,200원을 넘어가고 1,800원까지 옛날에 IMF 때 1,8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화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죠. 네. 가치 가치 자체가 1,200원에서 1,800원으로 간다는 것은 위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1,200원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저항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런 10% 가까운 조정으로 인해서 이 통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해봤자 이거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은 거의 지금 가액 최고치에 지금 이르고 있다. 1,200원에 임박을 하는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는 유출되는 자금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레벨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안도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편 또 이제 우리 증시 놓고 보면은 글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정학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도 좀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또 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또 이제 증시 어떤 흔들림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또 있습니다. 어제 언론들이 북한이 남한 확성기를 향해서 경고 사격이라든가 포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따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이렇게 기사 제목을 내세웠었는데요. 사실 이게 북한이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을지문동 UFC라고 해가지고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좀 객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했고 남한이 대응 사격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빼고 이제 남측으로 포격으로 도발을 했다라는 측면만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미 군사훈련,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쳐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심히 우려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로 보면요, 이 북한 쪽에서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 진입해라라고 명령을 하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도 좀 심각하지 않게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모 지원
함대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네. 군사 관련된 네.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그 많은 미군 군수물자들과 무기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오히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고 한다면 네. 항상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아마 지금까지의 어떤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 이후의 증시는 항상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입해놓고 볼 때 큰 좀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지금 했던 얘기들 종합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투자 관점 볼 때 어떤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시장이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3,600포인트라는 그 박스권 하단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로 넘어와서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시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유동화를 시켜놓은 그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그 밑에 떨어진 감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시초가에 이렇게 질르면서 그걸 네.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질 줄 알았던 주식들의 가격들이 그냥 보합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분명히 그러한 형태들이 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직 240일 이동평균선을 거의 뭐 아래 터치를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투자 심리가 거의 뭐 저점까지 치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다시금 재차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장에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